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오늘부터 미국 시장 정리와 국내 증시 출발 상황을 여러분께 해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테스트 방송이고요. 첫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이 잘 송출되는지 또 관련해서 송출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 과거 트럼프 1기 때 흐름도를 비교 분석을 해서 11월 중간선거가 가장 중요한 지금 시장에서 이벤트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미국 증시 휴장이긴 하나 11월까지의 예상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마켓 출발 상황을 해석을 해서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내용 또한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아침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테스트 방송이기 때문에 송출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아침 시간에 어떠한 변화의 기술적으로 변화의 상황이 있는지를 좀 중간중간에 한번 제가 점검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안착이 되면 내일부터 내일은 스케줄상 제가 외부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휴방하고요. 수요일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또 MTN 아침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주간 동안은 테스트를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오늘 모닝 브리핑을 한번 하고요. 내일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죠. 내일은 외부 인터뷰가 있죠. 모레 월수 목요일에는 MTN 아침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해서 이번 주 3일 동안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방송을 진행하는 형태로 모닝 브리핑 내용으로 공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점검을 하면서 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은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가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중간선거와 관련된 시장 흐름도를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드릴 거고요. 국내 증시도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현재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휴장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흐름도를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대략적으로 제가 자료를 만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우리하고 일본 시장은 이제 정규장이 열렸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휴장 이후에 오늘장 열리는 내용이 지난 금요일에 아시아 증시에서의 반등에 대한 반응도가 진행이 되어지겠죠.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상승했던 부분만큼의
한 300여 포인트 상승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현 시점에서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26,000에서 26,500포인트 라인이 상당히 두터운 매물 구간에서의 지대입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 방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쓰던 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펜이라든가 이런 툴들이 지금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서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요 작동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요 26,000하고 26,500포인트 구간에서의 상황이 상당히 두터운 매물입니다. 우리가 저항이다, 매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평선을 많이 판단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한 정리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 이평선은 움직이는 평균값의 점들에 이어진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딱 지지받는 듯한 형태의 모습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가 되기 이전 단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여기죠. 여기. 이전 구간에서 주가가 막 올라오기 전 단계에서 펜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께 원활하게 메시지의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방송 끝나고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전 상승 단계 이전 그 거래가 집중되었던 충돌 구간이 있었던 이 구간이 우리가 흔히 지지 구간에 대한 가격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매매 공방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매도한 사람도 있겠지만 매수한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매도한 사람들은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참 아쉽죠. 그러면 내가 매수 또는 매도한 구간 내 가격 근처에 오게 되면 다시 사야 되겠다라는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게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가격에 들어오게 되면 매수세가 증가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평선의 흐름의 지지로의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과거 주가 상황에서의 어느 구간에서 가격 그 집중화 현상들이 나타났는가를 판단해서 그 구간이 지지선이다, 저항선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해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동평균선만을 놓고 보게 되면요. 이동평균선은 가격이 변화하면 이 평균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선을 MA라고 하잖아요. 20일 이게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통상 20일 MA, 60일 MA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moving aver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움직이는 가격의 평균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라고 우리말로 그 직역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변합니다. 가격이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20일 이동평균선 하향하는 거고요. 여기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요. 20일 이동평균선은 상승하게 됩니다. 변화합니다. 당일의 봉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게 이제 20일 가격의 평균값을 산출해서 20일 전 가격과 오늘의 가격이 어떠한 비교차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6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하회했다가 이제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도 미리 예측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었죠.
이거와 관련돼서 미리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주식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이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시라는 측면에서 이동평균선 가격과 시장에서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을 과거 흐름과 비교 분석해서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한 2주 전에 지금 지수 상황에서의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 이 부분을 찾아보는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드릴게요. 네. 이동평균선 가격을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왜냐면 조금 더 여러분께서 보기 좋으시라고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바쁜 아침 시간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60일이 있고요. 20일이 뭐 요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점은 2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지점에서 저점을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지점. 이전에 첫 번째는 20일 이평선에 이 닿는 지점이 우리가 이제 아주 첫 번째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거 첫 번째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일 이평선을 깹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60일 이평선을 깹니다.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습성들이. 이럴 때는 이평선을 두고 판단해서 시장을 종목을 해석하고 판단으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첫 번째는 21일 이평선 직전 단계에서 그 반등을 줍니다. 두 번째는 20일 이평선을 깹니다. 세 번째는 60일 이평선을 깨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반등을 줍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 패턴에서의 움직임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20일을 깼기 때문에 두 번째, 60일을 깼기 때문에 세 번째 저점을 찍어 간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앞단에서 보시면 앞단에서 거래가 많이 됐던 구간들이 지지를 받는 형태로의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수가 탕탕탕 내려가면 튀어오르는 대반등 보여주는 구간에서의 상황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평선을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평선을 100% 신뢰해서 판단해서 접근을 하시면 우리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개별 종목을 밀어버립니다. 그 시점에서 주가를 쭉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평선을 깼다가 바로 튀어오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100% 신뢰로의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은 저점 구간, 고점 구간, 거래가 많이 됐던 구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주가를 분석하는 게 보다 합리적 그 주가 분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 얘기에다가 좀 딴 데로 좀 샜는데요.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시장이었지만 미국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아주 큰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지대는 26,000에서 26,500입니다. 26,000에서 26,500은 이전에 상승하면서 여기서 공방이 있었던 구간이죠. 또 내려오는 구간에서 공방이 있었던 구간이죠. 또 반등을 주면서 공방이 있었던 구간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 구간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요 구간대에서 매수했고 매도했던 물량들이 아주 많겠구나.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통상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샀다라고 하면 주가가 9,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10,000원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이제 시작이다. 12,000원, 15,000원, 20,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사서 꾹 들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20% 30% 손실 봤다가 이제 겨우 본전에 왔네. 일단 매도하고 한번 다시 이 종목 뭐 살지 안 살지 모르겠으나 일단 매도하고 보자. 라고 하는 심리가 커질까요? 두 번째 얘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9,000원에 다시 판다 하더라도 원칙은 추세 돌파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가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의 투자 원칙으로 판단해 보게 된다면. 그런데 시장에서는 팔죠. 다 팝니다.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앞단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던 구간에서의 가격 수준이 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평선을 보는 것보다는 요 먼저 매물 구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을 대입해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게 함적 수단에서의 주가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미국 시장에서의 아주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26,000부터 26,50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빅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수급상으로 돌파하는 것은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장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빅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정된 빅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은 뜨면 지금 25,800이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플러스 300포인트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본장이 열렸을 때 300포인트, 뭐 400포인트 플러스 상황으로 움직이게 되면 26,100, 200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항 구간에 딱 맞닥뜨립니다. 26,000원, 26,500. 그러면 한 번에 돌파 못해요. 계속 두들겨 맞습니다. 거기서 쭉 밀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계속 올라갈 때마다 두들겨 맞는 형태의 모습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추가로 뻗어가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면 발 빠르신 분들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할 때 미국 시장은 오늘 상승하게 되면 그러니까 고점이란 표현을 어렵겠으나 오늘 상승 지점에서의 미국 시장 상황은 여기가 매물 구간이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2, 3일, 3, 4일 동안은 매물을 소화하는 형태에서 이 구간에서 등락을 보여주는 기간 형태의 흔들림이 진행되겠구나. 이후의 방향성이 결정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우리 시장도 거기에 대한 맞춤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장에서 올라가면 오늘 장에서 뭐 세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장에서 플러스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단기 고점이 진행되는 구간에 들어오는구나. 2, 3일 정도는 여기서 흔들림이 나오겠구나. 2, 3일 정도 흔들림이 나오면 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소형주보다는 코스닥 이런 종목들로의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그 종목 간의 움직임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확장해서 투자에 대한 종목 접근을 하는 게 주식 투자의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패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미국 시장 말씀드린 시간이니까요. 미국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트럼프 집권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2018년부터 아니죠. 2016년에 선거가 있었고 2017년부터 트럼프 1기였을 겁니다. 7, 8, 9, 10, 4년이니까 20년까지 20년 11월까지 정확히는 21년 1월까지였나요? 그랬을 겁니다. 요때가 이제 트럼프 집권기 시절에서의 1기 행정부였습니다. 키포인트는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노벨 평화상입니다. 1기 때도 그랬어요.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저 엄청나게 많은 로비들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아마 우리가 이제 반장 선거할 때도 후보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일본에서 아마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산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기업가 출신의 마인드처럼 강한 미국인데요. 강한 미국이 경제력, 국방력이 아니고 경제력으로 강한 미국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점이 있어요. 경제력으로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여기에 리쇼링이라든가 또 미국 제조기업의 부흥
그래서 러스트벨트, 미국 중산층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잖아요. 이 제조업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강한 미국, 성장의 미국을 만들고자 하는 게 트럼프의 두 가지, 아주 크게 보면 두 가지 정책 방향입니다. 1기 때도 똑같았어요.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기 때에도 이민 정책을 처음에 선출되자마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미국이 자립하기 위해서 중국을 굉장히 때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뭐 요 비슷합니다, 지금하고. 지금 뭐 이란 전쟁이라든가 이제 무기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때는 중국을 때려서 수입 물가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는 형태로 미국 기업의 그 체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거죠. 지금은 중국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지금은 또 했었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기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1기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간 선거에 모든 게 포커싱 되어진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트럼프가 모든 하는 경제 정책이든 외교 국방은 좀 다르겠죠. 외교 국방은 상원에서 추진하고요. 외교 국방 이외의 정책은 하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원은 어차피 100석이잖아요. 50개 주에 2명씩, 한 주에 2명씩. 하원은 이제 인구별로의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32석? 450석 요 정도 될 겁니다. 하원은. 여기에서 이제 반반 가져가느냐, 압도적 우위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은 거의 반반이에요.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원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하원에서 우위를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상원은 외교 국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국가 체계적 측면에서는 그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긴 하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외교 국방은 상원에서 그 의결을 건너치는데 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경제정책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의 통과 절차는 하원에서 추진합니다. 하원을 장악하는 게 기본적인 맥락에서의 이번 선거에서 11월 선거에서 그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450석이니까 250석 이상을 장악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리젝 당했잖아요. 법원에서 리젝, 또 의회에서 리젝, 뭐 다 거절당한 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기 때에도 중간 선거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1기 때에는 어떤 형태로 올인했느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요. 계속 친기업 정책들을 계속 금리를 인하하겠다. 뭐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계속 했어요. 계속 끌어올리려고 했죠. 선거까지. 근데 이때 2018년 8월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중국 때리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때리기 정책에서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실패를 해버렸거든요. 중국을 때리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도 실패하고 재선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 선거에 실패하고 중간 선거는 이때 당시에 상원은 장악했는데 하원은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중간 선거에 실패하고 재선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트럼프가 실시해버렸죠. 이때 이제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이때. 파월도 트럼프가 임명하긴 했는데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파월에게 제시를 했거든요. 왜? 중국 때리면서 금리 인하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파월이 절대로 금리 인하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박싱, 부딪힘이 엄청나게 커졌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눈에 가시였던 파월을 무조건 밀어내고자 했던 게 트럼프의 그 연준에 대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때 부딪힘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중간 선거 실패하고 재선에도 실패했어요. 타이밍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게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는 겁니다. 미국의 서민들의 전체 자산이 다 간접 투자에 투자되어졌어요. 연금이나 뭐 기타 이렇게 노후 생활자들이 여러 가지 그 가진 자산들, 미국은 집을 사서 부동산으로 그 자산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를 통해서 투자 상품에 투자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20%씩 하락을 하게 되면 소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 한 20% 뺐다가 다시 올리고 뺐다가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트럼프가 이때 실패했던 게 뭐냐면 이게 8월인데요. 적정하게 보면 한 6월부터 한번 흔들어 줬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흔들어 줘야 올라가면서 중간선거 시즌에 10월 즈음에 주가가 빵 고점 돌파하고 상승해야 여기서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그 중간선거 이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타이밍이 잘못 잡은 거예요. 시기를. 트럼프는 여기서 계속 끌어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계속. 근데 파월이 딱 엇박자를 놓으면서 여기서 시장이 하락을 해버렸고요. 중간선거도 실패했고요. 결국 중국 관련 내용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중간선거 실패하면서 쫙 밀려버렸습니다. 이때 전 세계가 글로벌리 공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선을 해야지 무지한 양적을 다 필요 없어. 연준 필요 없어. 미국 정부에서 기업에 대해서 회사채, 은행에 대해서 은행채를 무제한적으로 사주겠다라는 겁니다. 니들 회사채 발행해. 정부가 다 사줄게. 그리고 정부가 다 사주고 그 다 사준 건 정부가 소각시켜버릴게. 이건 뭡니까?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주가 올라가면서 은행들이 은행채를 발행해서 정부에 매각을 하죠. 정부에 매각하면 그걸 소각하죠. 그럼 은행은 돈 들어온 거 뭐 하겠습니까? 은행이 사업을 하나요? 아니죠. 금리를 낮춰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출 금리를. 돈이 들어오면 돈이 많아지니까. 그 금리가 낮아집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회사채를 사주니까 금리가 어떠됐건 기업의 회사 애플 거 뭐 엔비디아 거 다 회사채를 사주니까 정부 회사채를 팔아요. 정부는 그 산 회사채를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무상증자처럼 소각을 시켜버려요. 그럼 기업들은 들어온 돈 뭐 하겠어요? 사업을 해야죠. 들어온 돈 은행에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보고 있는데. 들어온 돈을 기술 개발하고 제품 가격을 낮추고 뭐 이런 영업 행위에 유리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늦었지만 여기서부터 올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깜짝 놀라고. 트럼프가 이제 반면교사로 이때 그 흐름을 딱 읽었어요. 딱 읽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절묘한 타이밍으로 미국 시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적절한 때 밀었다가 적절한 때 올리는 형태로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요걸 트럼프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서 당선됐죠. 24년 11월에. 25년 1월부터인가 이제 취임을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한번 밀어버려. 니들 나 취임하자마자 한번 뜨거 당해봐. 20% 수준 가까이 밀어버린 겁니다. 관세로. 그리고 다시 끌어올립니다. 니들 나 없어도 시장 좋아지니까 뭐 그냥 나 없어도 되겠지. 관세로 이란 전쟁을 밀어버린 겁니다. 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밀었다가 올리겠죠. 중간선거 이기려면. 그럼 여기서 미는 거는 뭘로 밀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입니다. 금리. 지금 카드는 금리로. 연준 의장도 자기 사람으로 딱 해놨죠. 계속 밑밥 깔죠. 고용, 물가 불안하다. 금리는 인하 과정에서 한번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인상할 수 있어요. 금리로. 지금 금리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제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도 불안해요.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관입니다. 여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7월 17일인가 7월 16일에 우리 금통위 금리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금리로 당분간에 밀었다가 다시 올리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6월, 7월, 8월은 시장의 조정이다. 9월, 10월, 11월은 시장 고점 돌파이다. 이 시나리오로 시장을 판단해서 해석하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휴장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요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고 여기에 영향도는 국내 증시가 직접적으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좀 거시적 측면에서 시장 분위기에 대한 흐름도를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판단으로 전략을 세워서 종목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미국 시장 휴장이지만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짧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이 되면 또 구체적으로 한번
조목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이지만 장 출발했고요. 지금 전체적인 뭐 프리마켓에서 딱 1분 됐기 때문에 호가 상황을 정확히 읽기는 어렵겠으나 반도체를 비롯한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주가는 1, 2%대에서의 상승. 이사일 업종들은 지난 금요일 하락 이후에 뭐 보합권. 그리고 현재 움직이는 섹터는 눈에 띄지 않고요. 이 외에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방원에서의 움직임이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조방원 한번 볼까요? 네. 조방원 종목들과 전날 많이 빠졌던, 금요일날 많이 빠졌던 소부장의 반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계. 딱 그러면 오늘 시장 판 읽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지난 금요일에 탄력도 좋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 딱 들어왔구나. 기존에 제가 여러분께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탄력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께 전략하고 종목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말씀드리면서 러프하게 흐름을 설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제가 최초는 아니죠. 계속 하이닉스를 추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가 이때 뭐 220만 원 정도 되겠죠. 대략 이때 막 빠질 때 이렇게 안 빠진다. 올라간다. 270만 원 언저리까지는 최소 2번, 한두 차례 더 찍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 과정에 소부장은 더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 초 뭐 요때였죠. 요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게 아마 요때였던 것 같습니다. 대략 270, 80만 원 고점을 봤는데 세게 왔죠. 290까지 반등 줬죠. 요렇게 2번 주고 200만 원까지 빠질 것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때 뭐 지금 와서 뭐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요 흐름에서 하이닉스 이렇게 빠지는 흐름 아니다. 오늘은 이 그림, 내일은 이 그림이 나타나면서 반등 줄 것이다. 근데 한 270 정도까지 보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크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오후장에 더 위로 강하게 쳤잖아요. 그 다음날 양봉 세게 졌잖아요. 탄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밀렸잖아요. 다시 밀리면서 한두 번 더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00만 원 수준까지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0만 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전략을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또 안 빠진다. 너무 친절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옛날 거고 여러분 계신 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신 톡방에 여러분 지금 계신 요 방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이잖아요. 요 방에 올려드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 방에 올려드리면서 하락했을 때 저는 빠졌을 때 더 집중해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 평가 설명 말씀드리고 있죠. 하락했을 때 하이닉스 종합지수 여기서 막 안 밀린다. 하이닉스는 여기서 반등 준다. 이게 215만 원에 말씀드렸어요. 장중에 207만 원까지 가긴 했어요. 근데 반등 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210에서 250 사이
당분간은 박스기 때문에 250 라인이 단기 고점 부근에서의 가격이다. 반등 준다. 이것도 20% 편차이지 않습니까? 270에 팔고 270에 팔고 제 말대로 했다면 210에 샀으면 여기서 60만 원, 20% 수익 나는 거고요. 210 근처에 사서 250에 팔면 이것도 15% 수익 나는 거지 않습니까? 20% 수익 나고 15% 벌써 35% 수익 난 거지 않습니까? 이대로의 움직임으로 진행했다라면 요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의 하이닉스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점 찍고 당분간 여기서 움직인다 이렇게. 종합지수도 이 형태로의 움직임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 제가 오늘 드린 게 아니고 막 빠질 때 남들은 다 공격 무섭다라고 생각했어. 아니다. 이 박스 후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흘러내린다. 지수도 반등 이후에 위로 가는 게 아니고 흘러내린다. 그 타이밍과 종목과 절묘한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추가로 말씀드려요. 하이닉스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만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도 이때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반등의 구간에서 탄력도 흐름들을 보여주고 종합지수 이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이미 이전 단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쉽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데 왜 어렵게 꼬아서 투자를 하시는지. 지금 보면 하이닉스는 250만 원 라인의 근처에 왔고요. 삼성전자도 약간 레인지를 32만 원이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놓고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는 이동평균선 없이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동평균선 여기 보면 이게 하이닉스거든요. 요렇게만 말씀드려볼게요. 요렇게만 놓고 보면 뭐 요 저점에 들어오긴 했지만 뭐 21, 2평 돌파했다 요거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그때마다 능동적 대처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게 요 박스 레인지를 설명드린 거잖아. 왜? 주가 올라가려면 앞주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내가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많이 샀던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간이 어디일까요? 여기쯤 되겠죠. 첫 번째는. 왜? 계속 움직임이 나오다가 가격적으로 빵 치는 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이 쫓아잡겠죠. 여기서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쫙 밀려요. 요 쫓아잡았던 가격 구간에 오니까 저점이 지지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많이 샀겠죠. 다시 올라가요. 막 올라갈 때는 많이 안 삽니다. 올라가다가 점프할 때 많이 사고요. 내려가다가 지지받는 구간에서 많이 삽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샀겠죠. 요 꼬리에서도 많이 샀겠죠. 여기서도 많이 샀겠죠. 여기서도 많이 샀겠죠. 그러니까 많이 산 가격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260만 원 언저리 근처에 대략 금액이 되겠네요. 260만 원 전후 가격에서는 많이 산 가격입니다. 근데 이 가격을 직전 단계에서 딱 걸리죠, 보통. 260만 원에 많은 매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260만 원이면 막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0만 원을 제가 가격 구간에 상단부로 잡은 게 그 가격 잘 안 주죠. 내가 산 가격이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약간 직전 단계에서만 가격을 주고 다시 밀려버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5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주면 반등 준다. 반등 주면 이 가격이 되어진다. 다시 내려온다. 다시 반등 준다. 요 과정에서의 흐름이 얼마간의 상황 동안에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에서의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왜 저항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여기서 매도하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서 매수하고요.
여기서 매도하고요.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요. 다시 매도하고요. 이런 매매 하이닉스만 해도 20-30%씩 계속 운영하면서 수익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좀 다른 점도 설명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오늘 시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요 내용에 대한 31만원 전후 지금 32만원 대표님 31만원이 저항 구간에서의 가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2만원 왔는데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1, 2%, 2, 3%의 가격 차는 조금은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딱 명료하게 거래가 많이 됐던 구간에서의 가격 차가 딱 250만원, 260만원 가격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됐잖아요. 삼성전자는 가격의 진폭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 분포도의 가격 구간이 넓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좀 다릅니다. 왜냐면 여기도 거래가 많이 됐고요. 한번 이탈도 했고요. 여기서도 거래가 많이 됐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 범위 내에서의 가격 구간에서의 상단부가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하단부 정확하게 27만원 수준 읽어드렸고요. 상단부 32만원이지만 분포도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수준에서의 상황이 진행되어지는 뭐 여러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가장 중요한 이 시장에서의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 이렇게 매도 정리 아니라 개념 정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프리마켓에서의 상황 아까 좀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특별하게 오늘 장에서 주도성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종목들은 아직 체크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장은 정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래서 정리해드려야겠다. 딱 시장 흐름을 제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정리. 미국 시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제가 짧게 정리해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6, 7, 8 조정이고 9월부터 상승한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오늘 장 정리. 오늘 장은 지수 측면 저항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지수가 저항에 올라오게 되면 뻗어나가지 못하죠. 그러면 투탑보다는 소부장 지난 흐름에서 조정받던 소부장들이 있습니다. 또는 거래소 기준입니다. 조방원 전력에서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코스닥 지난 금요일에 한번 쉬었습니다. 코스닥에서 움직이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본장이 시작되고 나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장 매매 포커싱 흐름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소부장 조방원에서 한번 다 가지는 않아요. 조방원에서 찾아봐야 되고요. 조선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 코스닥은 2차전지와 바이오 바이오가 좀 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지난 금요일에 조정받았지만 요 정도. 그러니까 오늘은 소부장, 조선, 바이오인데 매매 측면에서의 내용은 바이오는 움직이겠지만 지금 타이밍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고점 돌파하고 매수하는. 고점 돌파 이후에 매수하는 거. 조선주와 소부장 한번 들여다볼게요. 소부장은 오늘 장에서는 지난 흐름에서 강했다가 금요일날 쉬어졌던 종목들이 움직였죠. 그러면 지난 흐름에서 강했다가 쉬어주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PSK, 테스, VM,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겠죠.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소폭의 마이너스 또는 부분 이제 움직임이 1, 2%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VM, PSK 더 압축해 보면 VM과 PSK인데 VM과 PSK를 보면 둘 중에서는 VM이 좀 더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조선주는 간단합니다. 대표주만 보면 돼요. 현대, 중공업. 그러면 굉장히 압축시켰죠, 오늘 장에서. 지수와 소부장의 내용을 판단하는 소부장은 VM. 조방원에서 조선주는 일단 큰 주식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현대중공. 이 두 종목을 압축해서 판단한 오늘장 접근도로의 해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많은 종목들이 흐름이 나타나는 형태로의 모습은 진행되어지겠으나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한번 정리했고요. 매물 구간에 들어왔구나. 지수는 여기서부터 정체되는구나.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삼성 하이닉스 정확히 설명드렸고요. 삼성과 하이닉스 이외의 종목들에 대한 타점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러이러한 종목들에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추출해내는 종목으로 오늘 장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이 저는요 돈이 없어요. 주식이 풀 웨팅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풀입니다. 그래서 내 주식이 언제 갈까만 궁금한 거지 뭘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마 80% 이상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생각으로의 현재 시장의 그 접근이라고 할까요? 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천수답처럼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형태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능동적 투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종목 전량 다 손절치고 얘기한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내가 가진 종목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간단하죠.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치죠.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주식 1,000만 원 풀. 뭐 몇십만 원 현금인데 그건 뭐 의미 없고. 지금 소부장에 동 떨어진 종목도 있고. 뭐 2차전지도 있고. 뭐 개별 종목도 있고.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종목 내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이 그래도 오늘 내일 움직일 수 있고. 바이오 긍정적인데 아직 타이밍이고. 조방원 중에 조선주 흐름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으면 일부 덜어서 일부만 한번 덜어보세요. 왜 다 덜으라고 하면 못 파니까. 일부만. 삼성전자 200만 원치 누가 사라고 해서 수익 나오고 있어요. 50만 원만 덜어보세요. 50만 원. 50만 원 정도 괜찮죠. 50만 원 덜어서 조선주 한번 사보거나. 이렇게. 더 살 돈이 없으니까 이런 매매로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운용적 측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계좌 수익률도 괜찮아지고요. 주식 투자에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그냥 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 언젠가는 가겠지. 언젠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가는 종목도 많아요. 언젠가까지. 그리고 내 차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능동적 투자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매매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는 힘들어요. 삼성전자 2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다 팔고 이거 저도 어려워요. 일부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주 시장에 적극적으로 운용적 측면에서 흐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해보세요. 50만 원도 힘들다? 한 30만 원만 해보세요. 한 주만 매도했다가 이쪽으로 갈아탔다가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조금 더 10,000원 더 나네? 2만 원 더 나네? 자신감이 붙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자신감이거든요. 모든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가 마찬가지. 투자라는 것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시장을 짧게나마 미국 시장과 그 국내 시장에서의 타겟
세팅되어진 매매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로의 흐름을 점검을 해 드렸는데요. 프리마켓에서 가격이 워낙 요즘에 등락차가 심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의 다 가격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본장이 시작되고 본장 가격에 준해서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테스트 방송 겸 해서 전반의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도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 테스트 방송 위주로의 진행을 할 거고요. 좀 안정화되고 뭐 에러 문제점이 없어진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 브리핑 오전 그 장전 브리핑을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간략하게나마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수요일 날 다시 모닝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